안녕하세요. 오피지의 현아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대학교 들어간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제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오피지의 새로운 웹사이트 그리고 캘린더 투 노션의 새로운 웹사이트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피지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될 베타 오피즈인데요. 지금 이렇게 헤더가 있고 가운데 더욱 편리한 생산성 라이프 프로젝트 이렇게 밑에 노션으로 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소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리액트 노션 X를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지금 최신 버전의 캘린더 투 노션이고 오른쪽이 바로 캘린더 투 노션 베타입니다. 베타는 잠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로드맵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로드맵만 간단히 읽어드리면 일단은 캘린더 투 노션의 거의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이제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서버비를 줄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최적화를 진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린더 속성 옆에 있는 이상 글자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없애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션 API가 저번에 업데이트를 되면서 개발자가 설정한 템플릿 추가가 생겼어요.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기화 간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동기화 간격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간격을 좁히는 거를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은 해놨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API가 제 서버가 아니다 보니까 구글과 노션의 서버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내면 이거를 타임아웃이 아니라 레이트 오버라고 해가지고 레이트 관련 그러니까 빈도가 너무 많으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기술적인 설명이라서 이제 기존에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 동기화 모듈 모두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처음부터 재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이제 동작 구조도 이제 아예 바뀌었고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과 노션을 동기한다 라는 것만 빼면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OPG 전용 워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캘린더 투 노션은 캘린더 투 자체에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피즈 오어스를 통해서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몇 달째 계속 영상으로 남겼었던 오피즈 디자인 시스템. 아직도 베타 버전이긴 한데 사실상 완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개발한 건 테이블. 이것도 벌셀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콜아웃 같은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기화봇 동작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동기화봇은 이제 워커 스레드 기반으로 한 사용자마다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완전 초창기 방법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스레드를 한 6개, 8개 정도 생성해 놓고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코르틴을 이용해 가지고 비동기 기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계속 요청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를 코르티노로 나누는 것보다 스레드로 나누는 게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스레드로 나누는 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많이 먹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가 서버를 이게 동기화부터 가장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서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 책상 밑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4기가짜리를 통해서 동기화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자취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인터넷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AWS에서 올려가지고 사용할 예정인데, 근데 이런 경우 이제 AWS는 이제 램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램을 절약하고자 코르틴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르틴으로 바꾸면서 뭐 타임아웃이나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편했고, 이렇게 최대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계층이 기존에는 두 개의 계층이었어요. 워커랑 매니저랑 서버, 원래는 워커랑 매니저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서버를 매니저가 겸하는 역할이었는데, 코드를 이제 워커, 매니저, 서버 세 부분으로 분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더 궁금하신 작동 내용에 완전 세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사 같은 거는 뭐 그냥 이제 대학생 됐고, 자취방은 이제 구했고요. 학교 근처에다 구했고, 이제 운전면허는 이제 도로주행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내일 다시 따러 가야 됩니다. 이제 뭐 설정 같은 경우는 이름이랑 프로필 사진인데, 아 맞다, 이게 버그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 토큰이 만료됐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필, 계정, 프로젝트 이렇게 한 창이 있고요. 관리자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린더 투 노션 베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캘린더 투 노션은 아직 소개 페이지를 작성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뭐 소개, 가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가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그 캘린더 투 노션의 이제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기존에선 1,000원이었는데 이제 2,000원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이제 실시간 동기화를 더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서버도 굉장히 증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자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 생활비나 아니면 용돈 같은 게 필요해져 가지고 이거를 조금 벌고자 가격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연결하신 분들은 최대한 1,000원으로 1,000원 기존 가격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이제 이후에 뭐 4월 이후나 이런 식으로 이런 이후에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이 변경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시보드를 들어가면 이렇게 동기화 화면이 뜨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뜨고 있고, 오류가 나면 이제 오류가 발생했어요. 뭐 오류 해결 가이드 이런 게 뜨게 됩니다. 근데 네, 그래서 동기화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설정에서 캘린더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캘린더 같은 경우는 캘린더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수정을 했고요. 읽기 전용 같은 거는 이렇게 툴팁이 떠가지고 이 캘린더에 속한 일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전용이라는 거를 잘 알려주고 있고요. 네, 플랜 업그레이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뜨게 되고, 연결 끊는 것도 네, 왜 안, 아 이게 아마 동기화 중이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아직 베타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틀어놓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잠시만요. 개발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이게 제가 보는 페이지고요. 전체 유저, 연결 유저, 유저 수익은 아직 없어가지고 널로 뜨고 있고요. 이제 유저 조회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저 캘린더, 페이먼트 로그 이런 게 조회가 되고 이렇게 유저 플랜 결제하면 이렇게 뜨게 돼 있고요. 동기화봇 지금은 동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동기화봇에서 작업을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뜨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완료하면 밑에 그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 2명, 초기화에 두 루프가 돌고 있고 프로플랜에 두 루프, 뭐 프리에 두 루프, 스폰서에 두 루프 이렇게 총 8개 루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디스코드 웹훅을 통해서 에러를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게 에러 스택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거를 검색하는 게 생각보다 곤란해가지고 아예 에러를 따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쌓아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나 뭐 스택, 뭐 세부 정보 같은 거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동기화 상태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최대한 알아보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네, 이게 캘린더 노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최근에 만든 건데 제가 이게 이번에 이런 거를 짜면서 그 리액트 노션 X라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 보면 다 노션 같아 보이죠? 실제로 노션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제 현재는 노션 이 어드민 페이지에서 노션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를 아예 별도의 웹사이트로 분리하도록 이게 아니라 맞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벌셀에서 리액트를 배포하면 가끔씩 저게 생겨가지고 저거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한 거 깜빡했네요. 왜 서버도 문제가 있지? 왜? 아무튼 문제가 좀 생겼네요. 왜 생긴 거지? 아무튼 원래는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쫙 나와야 됩니다. 이제 페이지가 딱 나와가지고 페이지 정보랑 도메인이랑 페이지 코드 별칭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관리할 수 있게 나오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오류가 나 있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로그인 문제인가? 서버가 맛이 갔나 보네요. 아, 아, 멍청이. 서버가 맛이 간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서버를 항상 실행시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행시키고 제가 끈 거라서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PM2에다가 이걸 물렸어야 되는데 저번에 테스트 한다고 하고 안 물리고 그냥 와이어랜 스타트로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 실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서버가 이렇게 잘 된 거고요. 지금은 아예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고
이게 어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예, 아무거나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하면, 네, 이렇게 아이디랑 코드, 도메인, 캐싱 이렇게 뜨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그 캐싱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페이지 코드, 뭐 이거는 개발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오피지미, 베타 오피지미에서 했던 거를 이쪽에다 옮겨놨고요.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리액트 노션 캐셔의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전 엔드포인트를 하나하나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치는 거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1시간 전에 25분 전이나 나와 있네요. 네, 방금 오늘 만든 패키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UJG가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만든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백엔드, 리액터 노션 캐셔 프론트엔드, 이렇게 3개 리액터 노션 캐셔가 있고요. OPG도 있고, OPG 디자인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라고 이것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론트엔드에서 엔드포인트를 추상화할 때 사용하던 방법을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바꾼 건데요. 좀 패키징을 한 건데요. 이렇게 엔드포인트 정의를 해가지고 파라미터랑 파라미터, 리스폰스, 메소드 패스, 뭐 파라미터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엔드포인트 API 요청을 클라이언트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추상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노션 클라이언트, 공식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던 거를 제가 따와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초창기 버전이 바로 이제 OPG 클라이언트라고, 밑에 보면, 네, 여기 OPG 클라이언트가 방금 저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의 초기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면 아까 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좀 폴더 구조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뭐 유틸 키 같은 것도 있고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정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빈 배열도 있는데 지금 조금 다르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린 동안 이런 걸 했었습니다. 벌써 18분이나 말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학교도 이제 입학을 했고, 이제 자취방에서 꾸준하게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영상 일기로 남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 전에, 맞다. 지금까지 원래는 여기 윈도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맥북을 샀습니다. 몇 달 전이긴 한데 맥북을 사가지고 저 이제 OBS를 쾌적하게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랑이었고요. 이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빠빠이.